어느 정도 매수세가 1월 1일 이 기점으로 DSR을 피해가는 대출이 대출 받기가 사실상 힘들어집니다. 대출금 회수 조치도 이루어지겠다. 내년에는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부회사달입니다. 오늘은 내년에 바뀌는 대출 규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출을 잘 알아야지 유동성의 흐름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라면 내가 대출을 받지 않을 거라도 대출 제도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좋은 소식인데, 은행 대출문 내년 1월 다시 열린다. 농협은행 체계. 그 10월 달에 갑자기 대출 중단 사태가 일어났었는데 그걸 다시 풀어준다는 거예요. 내년도 대출 정상화. 보통 1월 1일이 되면 그 대출 한도가 리셋이 되거든요. 나라에서 돈을 그때 푸는데 그거를 이제 1월부터 신규 주담대 판매를 재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연초가 돼서 리셋 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계대출 의대금리도 복원된다. 지금 주담대 받으시는 분들 4% 초반까지 올라갔는데 금리도 좀 낮춰진다. 이렇게 대출이 많이 쉬워지면은 다시 금리가 내리게 됩니다. 농협은행 측은 1월 3일자로 정상적으로 재개한다. 다만 철저한 총량 관리를 하고 무주택자나 처분 조건 1주택자 위주로 운영할 거. 투자자분들이랑 크게 상관은 없지만 어느 정도 매수세가 1월 1일 이 기점으로 많이 살아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실수요자나 전세 세입자들이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가 대출이 안 되는 그런 무서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계약서조차도 쓰지 않았는데, 이제 대출 풀리는 거 보고 다시 시장이 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면, 예고된 것처럼 오피스텔 시장에도 이제 DSR 규제가 들어갑니다. 토지, 상가, 오피스텔 이런 비주택에도 그동안 DSR을 보지 않았던 장점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사라집니다. 그만큼 그쪽 시장이 많이 과열이 됐다는 거죠. 1월부터 차주별 DSR 40%의 비주택도 포함된다. 월세 낀 물건은 대출 없이는 수익성이 안 나와서 살 수가 없어요. 대출이 잘 안 되니까 전세로 다 매물이 돌아가고 월세 매물이 잘 안 나오니까 월세 상승률이, 월세 물건이 더 귀해지겠죠. 연말 오피스텔 시장은 막차 공급과 수요로 어지럽게 돌아간다. 기존에는 오피스텔이 LTV 70%까지 나왔었어요. 그리고 DSR 규제를 피해갔었어요. 오피스텔의 가장 큰 장점이었죠. 비주택이니까. 문제는 내년에 총 대출금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40% 규제에 들어서요. 이 규제가 들어서면 어지간한 고소득자들이 아니고서는 이제 대출 받기가 사실상 힘들어집니다. 이 기사에 보면 대출 심사 일정을 고려하면 이미 올해 오피스텔 시장 끝났다. 내년도에 바뀐 자금 상황에 따라서 다시 설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오피스텔 수익률이 올해는 더 높아졌다. 그리고 투룸은 정말 인기가 좋다. 나오는 즉시 계약이 되고 있다. 그리고 편리함과 쾌적성을 중시하는 MZ세대들이 가격이 비싸도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재밌는 기사네요. 규제는 더 세지지만 오피스텔 매매나 임대 수요는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이 DSR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뭐 DSR 계산기를 제공한다는 내용인데, 여기를 밑에 쭉 내려가 보면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2022년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DSR을 40%로 적용하겠다. 그동안 제2금융권도 60%였던 거를 50%로 낮췄다. 예전에는 이렇게 높았어요. 이렇게 지역 신협 새마을금고 대출을 받을 때 DSR은 거의 물어보진 않았어요. 웬만하면 프리패스라서. 기존에는 이렇게 높았는데 이거 다 50%로 일괄 적용한다는 거죠. 다음 달부터는 카드론도 포함된다. 그리고 평균 만기도 축소된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밑에 나누는 분모를 작은 수로 넣게 해서 DSR 산출이 더 까다롭게 되겠다. 그래서 금융사들이 DSR 계산기를 아예 이제 서비스로 제공한다는 거. DSR을 피해가는 대출이 전세 대출도 있고 사업자 대출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기사도 떴어요. 사업자 보면 진짜 썼는지 본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주택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후 점검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대출 잘 나갔는지. 이르면 이달 말 시행.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사업자가 기업 활동과 무관하게 사용한 용도를
확인하고 있다. 기준을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무슨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편법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달 말부터는 취급된 사업자 대출은 모두 용도 외에 썼는지 점검을 하겠다. 대출 약정 위반이 되면 대출금 회수 조치도 이루어지겠다. 지금은 규제랑 상관없이 사업자 대출은 90%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아무리 규제를 내봐야 사업자 대출 내면 다 피해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환수를 하겠다. 오늘 이제 기사 여러 개를 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은 부동산 투자자들한테 정말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대출이 너무 어려워서 자금줄이 막힌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주택은 원래부터 어려웠지만 토지, 상가, 오피스텔, 사업자 대출은 그래도 건들지 않았거든요. 유일하게 지금 건들지 못하는 게 전세 대출, 요거 하나 못 건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택 투자도 취득세 때문에 힘들고 토지 상가는 DSR 규제 때문에 힘들고 오피스텔만 전세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투자의 방향성을 오피스텔로 오래 정했던 이유가 이런 이유도 있어요. 근데 내년에는 사업자 대출 환수까지 한다니까 정말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은 내년에는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고 기존에 내가 투자한 것들을 잘 관리하는 한 해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출 규제 내용 알아봤고 여러분들도 잘 알아보시고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